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 비트코인 온체인 펀더멘털이 약화 추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업체 토큰뷰에 따르게 되면 지난 한 주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 온체인 펀더멘털이 뚜렷한 약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간다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멀리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30일 미디어 데일리 모니터에 따르게 되면 우간다 재정부, 중앙은행 등이 자국 국민들에게 암호화폐를 멀리하라 경고를 했습니다. 네, 우간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암호화폐도 법정 화폐의 용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우간다 내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마티아 카사이자 우간다 재정기획 및 경제발전부 장관은 현지 미디어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이미 우간다 내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보유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어떤 기관 및 업체에게도 암호화폐를 팔고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간다 정부의 이제 정부 그리고 은행이 이렇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 7월부터 대중들에게 암호화폐 위험성에 대해서 꾸준히 경고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여타의 암호화폐 금지 기조를 보이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민의 74%가 은행 계좌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우간다인데요. 네, 한때는 이 우간다에서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보니 인도가 생각이 나죠. 왜 이러한 국가들이 왜 이렇게 암호화폐를 막는지 명목은 국민을 지킨다는 명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뚜렷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얼마 전 암호화폐 급락이 찾아왔던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의 급락이 건강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친 분석가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급락은 건강인가? 네, 3명의 분석가 견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비트코인이 9월 24일 불과 1시간 만에 15% 이상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 후도 저조한 가격 추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이러한 하락을 긍정적인 징조로서 파악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벤처코이니스트의 루크 마틴의 견해에 의하면 선물 마감일에 날을 계기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상승한다. 다만 7,800달러를 넘으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라고 합니다. 네, 루크 마틴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가격의 포인트로 7,800달러 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이번 하락 시세에 이 포인트를 분명히 넘으면 9,000달러대로 치솟고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인기 트레이더인 플랜 B는 자신의 독자적인 비트코인 가격 차트죠. 네, 스톡 투 플로우 차트에서 가격 패턴을 특정하기 위한 프랙탈 분석에 근거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작은 상승과 함께 서서히 상승해가는 시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업데이트된 차트에서는 비트코인 프랙탈은 시간과 함께 변화해서 약점, 중립, 강세 등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은 집필 때 약 8,100달러인데 스톡플로우 원일 때 이제 모델 가격은 11,207달러, 스톡플로우 365일에서는 8,285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물론 모든 분석가가 당장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 고문기업 블록루츠의 공동 설립가인 조시 라거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바뀌기 전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시 라거는 2013년과 2019년에 비트코인 시장을 비교하면서 2013년의 강세 시장은 89일간 75%를 하락한 뒤 1600%가 상승해서 당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2019년 현재 91일 동안 42%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격 하락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자면 이제 7,800달러를 넘긴다면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조금 더 추가 하락 뒤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었는데, 네, 즉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격 예측은 항상 참고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코인데스크에서는 아시아 기관 투자자가 지금 암호화 헤지펀드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아시아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그중 일부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암호화폐 헤지펀드로 구성하고 있다 보도했네요. 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비관적인 거시경제의 전망과 페이스북 리브라, 중국 중앙은행의 CBDC 소식이 이 같은 움직임을 부추겼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편 아시아 지역의 암호화폐 헤지펀드는 영업 라이센스, 은행, 커스터디, 보험 등과 관련 정책에 대한 난관을 마주하고 있다 덧붙였네요. 네, 아시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블록체인 대중화의 핵심은 기관의 투자와 실사용자라고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부응할 수 있는 촉진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가격의 폭락이 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었다 이런 기사도 봤었는데요. 네, 과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증가하는 시장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 세계의 규제 그리고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전 세계의 금융의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규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미국이 명확하게 큰 프레임워크를 내놓는다면 기관들도 안심하고 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전통 금융시장에서 잘 되고 있는데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하진 않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 크릭의 CEO가 비트코인 성공 확률은 출시 당시 0%였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안토니 팜플리아노죠.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최고 확률은 성공 확률은 출시 당시 0%에 가까웠다. 이처럼 새로운 세계 통화를 만들 때 잠재적인 영향을 헤아릴 수는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마디 언급을 했는데요. 세계 각국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 트위터에 이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잉여 전력 사용 비트코인 채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결국 세계 각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하고 모든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앞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잉여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네요. 네, 현재 가격이 떨어졌지만 긍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앤서니 팜플리아노의 자료였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비트코인 채굴 자체를 산업으로 인정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 미국이 세계 금융의 패권을 잡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움직임 또한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네, 그 움직임이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 CBDC 즉 각 정부 주체의 발행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현재 미국이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빼앗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를 우려하는 미국 의원들도 있죠. 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확장될 일만 남았죠. 네, 가격만 보게 되면 확장이 되는 건가 싶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3에서 5년 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시장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존 메가피죠.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메가피의 창업자이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론자인 존 메가피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비트코인 급락을 무시해라.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5만 달러에 달할 것이란 피터 브렌트의 전망을 여전히 확신한다. 또한 2020년 말까지 1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비트코인의 낙관적인 존 메가피였는데요. 5만 달러, 지금으로서는 뭐 1만 달러만 가도 다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정말 1만 달러, 5만 달러, 100만 달러까지 진행이 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6% 상승하면서 980만원대, 이더리움이 4.2% 상승하면서 21만원대, 리플 XRP가 네,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 중에 최대 상승률인데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8% 상승한 309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한 67.4%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러한 신기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통은행 대규모 감원, 전 세계 6만 개의 일자리를 삭감하는 은행들. 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들의 수익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전 세계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은행들은 올해 들어 거의 6만 명의 감원을 발표했는데, 네, 대부분의 감원은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은행 직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해고되고 있는데 세계 수준의 마이너스 금리, 정치적 불확실성, 무역 전쟁의 위협은 모두 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잠식하는데 그들의 역할을 했고 금리 인하와 함께 마진을 더욱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년도 기업 파일링과 노조 공시에 따르게 되면 은행들은 올해 현재까지 58,200명을 감원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장 큰 해고는 유럽 은행 업계가 수익성 문제로 고군분투하면서 전체 해고의 90%에 해당하는 52,424개의 일자리가 삭감되고 있는 유럽이라고 하는데요. 네, 게다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2,487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513명, 북아메리카에서 2,769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 자료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해고한 10개 은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이치뱅크가 1만 8천 명의 감원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10위권 안에 든 다른 은행들은 산단테르뱅크, 코메르츠은행, HSBC, 바클레이, 알파은행, KBC, 소시에테 제너럴, 카이샤은행 그리고 국립은행이라고 하네요. 네, 전 세계 은행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를 삭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은행들이 대규모 삭감을 할까요? 네, 이것을 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때문이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감이 없겠죠. 이른감이 있겠죠. 네, 일단은 네,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경제 위기도 한몫을 할 거지만 일단 기술의 발전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도 70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버스에 표를 끊어주는 티켓 언니들이 다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기계가 대체해주고 있죠. 지하철에 이제 티켓을 끊어주던 매표원들도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뿐 아닙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영화표를 끊어주는 직원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계가 대신해줄 뿐이죠. 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은행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어플을 통해서 이제 대출까지 받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상통화로 은행원이 직접 신원 확인을 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이러한 은행권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번거로웠던 비대면 대출을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은행원이 직접 신원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특허 신청했었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은행이 할 일을 더욱 빠르고 쉽게 대체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예전 기사의 내용이 떠올랐었는데요. 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 은행의 서비스다, 은행의 시스템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게 되네요. 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죠. 이처럼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 은행에 직접 가는 일이 대폭 감소를 했죠. 네, 아직까지는
현금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어서 은행에 가는 비중이 많지만 그 외의 업무는 거의 대부분 가지 않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변화를 읽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제 도태되고 없어지겠죠. 네, 이 기사는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조금씩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암호화폐의 제도 편입을 정부에다 건의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이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들여야 한다 정책 권고안을 10월 중에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 위원장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디파인 컨퍼런스의 연사로 10월 하순 발표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정책 권고안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대통령 직속 조직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일반 정부 부처와 달리 법안 제출권은 없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과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안을 내는 곳입니다. 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권고안이 나오면서 정책 방향이 전환될지 주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위원장은 지금 올해 6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권고안이 나왔고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투기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제도화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정부에 건의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죠. 네, 현재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사실입니다. 네, 과연 이번 건의를 통해서 조금의 변화가 있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정부의 마음이 돌아서길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I 머니탭에 2개의 신규 주주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로써 30개의 회사가 참여하는 머니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2개의 회사는 이제 다이와 시큐리티 그룹과 스이토모 미츠이 트러스트 홀딩스라고 합니다. 네, 이 다이와 시큐리티즈 그룹 같은 경우는 일본의 두 번째로 큰 증권 중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이토모 미츠이 트러스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도쿄 치요다에 본사를 둔 일본 금융지주 회사라고 하네요. 네, 자산관리와 이제 금융중개 및 부동산 서비스에 중점을 둔 소매 그리고 도매 고객에게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로써 지금 30개의 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머니탭은 SBI가 XRP를 대중화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죠. 네,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은행과 스마트폰 송금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실질적인 XRP를 활용한 은행 간의 이체 서비스죠. 네, 머니탭은 이제 관련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는데 이용자 간의 개인 간 송금을 안전하고 빠르게 XRP로 실시할 응용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직접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네, 이로써 일본 내에서의 이제 머니탭 SBI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은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쌓였던 호재들이 폭발하여서 지금보다 더욱더 큰 가격의 상승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리플과 이제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관한 소식도 오늘도 하나 나왔습니다. 네, CNN에서 페이스북은 리브라 협회 간접 통제가 우려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페이스북은 리브라 협회 멤버 중 하나고 리브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네, 리브라 협회의 28개의 창립 멤버 대다수가 페이스북과 밀접한 개인적 업무적, 재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미국 CNN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는 이러한 관계가 리브라 프로젝트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마커스는 리브라 협회 멤버인 코인베이스 이사, 페이팔 회장 출신이라고 하네요. 네, 카타리나 피스터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는 리브라 백서에서 페이스북은 협회 멤버 100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똑똑히 이렇게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네, 매일같이 문매를 막고 있는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참 너무할 정도로 욕을 먹고 있는데 전 세계의 리브라에 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의 주권 통화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일개의 회사가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권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노심초사,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것을 보면 암호화폐가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 일개의 회사가 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반증이 된 것입니다. 네, 리브라 내년 하반기 정식 출시를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나온 우간다와는 지금 반대의 소식이죠. 네,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합법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를 합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 차관 알렉산더 보르냐코프는 최근의 발표회에서 미하일 페도로프 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합법화를 승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보르냐코프는 이제 현재 자국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위법이 아니지만 합법화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제 세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한 지금까지 회색 지대에서 암호화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며 지적을 해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장래에 암호화폐 투자자로부터 세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혁신부는 합법화에 의해서 암호화폐 업계가 다른 디지털 서비스처럼 용이하게 정부와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페도로프 장관은 정부와의 이제 교류가 편리하고 방해가 있으면 안 된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처럼 편리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업비트가 지금 10월 1일 새벽 3시에서 6시 서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나무 앤 파트너스 암호화폐 보유 수량을 안내한다고 하네요. 네, 조윤영 코너스톤 넥트워스 회장이 예정대로 빗썸 인수는 내달 마무리가 될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30일 조윤형 이 회장은 뉴스웨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매각 주체인 BTC, 비트코인 홀딩스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르면 내달 초 인수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는 앞서 잔금 미납입으로 인한 빗썸 인수 불발 보도와 상반된 소식인데 조 회장은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잔금 납입 연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 인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잔금 대부분은 조 회장의 사재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네요. 네, 오늘 오전 일부 언론은 이제 김병건 회장이 주축이 된 BK 컨소시엄이 30일까지 빗썸 인수잔금 2,80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해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죠.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네덜란드인 디디 타이후트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여행한 35개국 중 이탈리아 로베레토와 슬로베니아 르블라냐, 네, 참 힘드네요. 네, 슬로베니아 르블라냐에서 이제 80%의 실생활 수요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었다. 또 그는 국가 단위로는 터키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장 활성화된 것 같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유즈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몸으로써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게 되면 유럽 최대 유통업체인 까르푸가 블록체인 식료품 공급 추적 시스템인 까르푸 퀄리티 라인을 유제품 브랜드 까망베르드 노르망디 제품 추적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이는 매핑 시스템 적용을 통해서 지도에서 생산자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11번째 제품으로 고객은 제품 라벨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제품의 유통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블록체인 시스템이 산업 전반에 속속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한 곳들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말 5년 정도 뒤면은 지금의 암호화폐 이 시장 규모, 블록체인 시장 규모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케이틀린 롱 미국 와이오밍 블록체인 연합 공동 설립자가 최근 피터 매코막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와이오밍주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 2개가 제정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누구도 형사, 민사, 행정, 그리고 입법 청문회 등 모든 절차에서 프라이빗 키를 공개하도록 강요할 순 없게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또 다른 법은 오픈소스 개발자 보호법으로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기소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케이틀린 롱에 따르게 되면 와이오밍주는 다른 주와 달리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P2P 거래를 합법화하는 등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펼쳐왔죠. 네, 이 와이오밍주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똑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도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수 지수가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27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의 가격 상승이 적용된 이런 점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27이면은 정말 안타깝죠. 정말 안 좋은 수치입니다. 다시 이제 지금의 가격 상승이 만약에 반영이 되게 되면 그래도 한 40 후반대, 50 초반대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아까 봤죠? 8% 상승한 309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5.81원이네요. 다시 조금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좀 안타까운데, 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정말 대규모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이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